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반복주기 3회 네 번째 강의로 개인정보 수정 기능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조금 제가 추가 구현을 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list.html에서 이 내비게이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내비게이션.html로 뺀 다음에 여기서 include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중복을 제거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구현을 추가적으로 한 거는 이 메인 페이지도 HTML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머스테치 쪽으로 템플릿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 이 부분도 HTML이었는데 제가 템플릿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HTML 이 스태틱에 있던 HTML을 템플릿 쪽으로 이동한 게 지금 이제 3개의 HTML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index.html로 템플릿 디렉토리로 index.html로 이동하고 여기 있는 중복을 제거를 했고요. 똑같이 form.html도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템플릿 디렉토리로 이동을 했을 때 문제점은 브라우저 상에서 직접 접근할 수가 없어요. 직접 접근하면 이 스태틱에 있는 HTML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HTML과 매핑되는 컨트롤러를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MVC 패턴에서는 모든 뷰를 접근할 때 form.html과 list.html, index.html 같은 뷰를 접근할 때 무조건 컨트롤러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인 페이지에 해당하는 슬래시에 해당하는 홈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었고요. 홈 컨트롤러 추가했죠. 그 다음에 get으로 매핑을 했고요. 아무런 URL도 없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로컬호스트 8080에 바로 접근을 하면 여기로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왔을 때 index.html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구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index.html 파일이 보이는 거고요. 다음에 회원가입도 똑같습니다. 회원가입도 유저 컨트롤러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폼이라는 경로를 하나를 추가를 해서 이 메서드를 추가를 하고 유저 디렉토리 밑에 있는 form.html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URL을 navigation.html에서 여기 사용자 목록을 보는 부분, 메인으로 접근하는 부분, 그 다음에 회원가입하는 이 URL들을 변경을 해준 거죠. 제가 여기까지 구현을 한 상태에서 이제 회원 이 개인정보 수정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개인정보 수정은 추후에 할 건데 원래 개인정보 수정이라는 거는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나의 정보를 수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그인은 뭔가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해서 다음 반복 주기에서 구현을 할 거예요. 그 상태에서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한 사용자에 한해서 자신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여기서 구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구현을 해볼 거는 이제 관리자라고 생각하고 이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자라고 생각하고 사용자 목록을 조회를 한 상태에서 현재 시스템에 회원가입해 있는 여기서 해당 사용자를 수정할 수 있도록 수정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서 수정 버튼을 딱 클릭했을 때 이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용자에 해당하는 아이디를 서버에 전달을 해서 내가 현재 수정하고 싶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조회를 해서 수정 가능한 화면으로 먼저 이동을 해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렇죠. 회원가입 화면과 거의 똑같을 텐데 수정하고 싶은 사용자의 정보가 이미 회원가입할 때 입력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해당 정보들을 여기 채워진 상태에서 내가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저 기능을 구현을 하려면 여기 수정 버튼을 클릭할 때 이 해당하는 사용자의 아이디 정보를 전달을 해줘야지만 서버에서 이게 이 아이디 해당하는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유저 이 부분을 여기에 이제 추가 구현할 건데요. 여기에 URL을 유저스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어떤 사용자인지 이렇게 하면 목록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 보면 여기 밑에 보이시나요? 가보죠. 이렇게 여기 에러가 나지만 URL이 유저스의 현재 사용자는 1번 사용자를 내가 수정하고 싶다. 근데 이게 수정 화면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화면을 이동할 때는 저희가 이 URL에다가 일반적으로 폼을 많이 쓰거든요. 폼이라는 이름을. 폼으로 아까 같은 경우에 회원가입은 그냥 슬래시 폼이죠. 아이디가 없으니까. 근데 수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가 있는 상태에서 폼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그대로 카피를 한 다음에 여기에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고요. 이거는 업데이트 폼이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업데이트를 다루는 업데이트 폼.html을 왜냐면 이 부분하고 다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당하는 아이디 정보를 저희가 얻어올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아이디. 그래서 이 URL에서 아이디를 얻어오는 방법은 이 URL에서 이 해당하는 아이디 정보 아이디는 이 값이죠. 이 값을 얻어 오려면 애노테이션으로 패스 베리어블이라는 애노테이션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롱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컨벤션은 여기 아이디라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했으면 여기에 이 변수 이름도 아이디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유저 아이디로 바꿨으면 얘도 유저 아이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이디를 얻어온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모델에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된 사용자 정보를 여기 있는 이 HTML 파일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에다가 add attribute 하고요. 여기에 유저 정보를 저장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유저 리파지토리에서 find 1이라고 있습니다. find 1에 아이디를 전달해주면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사용자 정보를 조회를 한 다음에 그 조회된 정보를 이 update form.html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form.html이 아니라 update form.html이 필요하겠죠. 근데 UI는 이 form.html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여기에 값이 채워진 상태로 사용자 아이디 여기가 값을 넣는 건 value라는 속성을 통해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유저 아이디. 그리고 여기도 value 이름이죠. 이름이니까 name name 그리고 같은 경우에도 value는 그리고 패스워드는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저 아이디, 네임, 이메일 이 부분을 이렇게 머스태시 문법을 통해서 여기에 전달된 이 유저 리파지토리에 find 1 하면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헷갈리실 것 같아서 원래는 저렇게 한 줄로 한 라인으로 쓰는 게 좋긴 하지만 여러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풀어서 써보죠. 이렇게 그렇으면 유저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URL에 1번으로 넘어간다면 1번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해당하는 유저에서 데이터를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데이터 사라졌으니까 사라지니까 좀 짜증나네요. 매번 또 이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을 자, 회원가입 누른 다음에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하면 수정 버튼은 유저스 URL에 이 URL로 여기로 넘어갈 거고요.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죠. 넘어가면 유저스의 1의 폼으로 넘어왔고요. 에러가 납니다. 여기에서 네, 유저가 넘어갔고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그리고 에러가 나는 부분은 러스테시에서 익셉션 에러가 났네요. 여기에 유저 아이디라는 메서드나 필드가 없다고 나오네요. 여기 보면 여기에 유저 아이디라고 있죠. 있는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머스테시 문법으로 가서 쭉 갔을 때 이렇게 넘어가면 저희는 유저라는 이름으로 넣었는데 유저 안에 들어가 있겠네요. 유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넣을 때처럼 이 전체를 자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을 전체를 유저 안에서 값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유저 고 유저를 열고 닫고 이렇게 한번 구현을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프레시를 하면 뭔가 화면은 보이는데 지금 CSS가 적용이 안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값들도 잘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이게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 URL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HTML 파일을 가서 보시면 얘도 내비게이션이죠. CSS 이 부분도 상당히 계속 중복이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상대 경로로 되어 있는데 원래 여러분들이 URL로 접근할 때 뭐 이런 URL에선 문제가 없었어요. 뭐 이런 데서는. 근데 여기로 오면서 뎁스가 달라졌잖아요. 달라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이는 이 부모 디렉토리로 가는 이 부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절대 경로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UI 잘 적용됐고 해당하는 값들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여기도 지금 중복이니까 뭔가 이 부분도 하나의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header.html을 하나 만든 다음에 뽑는 여기 중복을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똑같이 그래서 사실 HTML로 할 때는 중복이 많이 생기면 관리하기 되게 상당히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머스테치 같은 템플릿 엔진을 사용하시면 중복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복을 이렇게 제거하고요. 그리고 폼.html
예, 이렇게 제거를 했고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구현해 놓은 페이지에는 다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구현을 한 다음에 이번 동영상 상당히 길겠네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지금 한 작업은 제가 수정하고 싶은 수정 폼 페이지로 온 거잖아요. 예. 다음 작업은 여러분 회원가입할 때 사용자를 추가했듯이 여기 보이는 이 사용자 정보에 사용자가 뭐 값을 수정을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해당하는 사용자의 정보를 다시 서버로 전달을 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겠죠. 예, 그 과정은 이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동영상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